전 남친이 계속 생각나요. 저 일단 좀 눈물 좀 식히고 갈게요. 안 맞네. 이렇게 막 비대요. 아유 왜 이래 가족끼리 이러면 막 되게 막 너무 여자분 너무 뭐하노 창피하잖아. 수치스러울 것 같아. 그쵸? 그렇게 중요한 건 지금 결혼 50일밖에 안 남았어. 어떻게 해야 돼? 사실 진짜 이혼보단 파혼이 낫긴 해요. 아 그래요? 결혼보다 더 힘든 게 이혼이에요. 삐씨 일반 남자는 저희로부터 굉장히 라이트하게 그냥 이렇게 하면 라이트한데 일단 끼 부릴 때는. 이게 바로 안선영의 바로스 여러분, 안선영입니다. 요즘 장안의 화제 아주 그냥 2030 싱글 여상에서 너 이거 봤어? 너 저거 봤어? 짤이 돌고 돌아서 조회수가 팡 터지고 있는, 저희가 100% 리얼 실제로 들어온 사연들을 소개를 하다 보니까 남자 쪽 입장을 대변할 사람이 없어서 저희가 급하게 뭔가 매콤한 마라맛으로 우리 연애 특강에 쥐대로 남자 입장과 그 남자를 사랑하는 남자의 입장까지 어떤 여성, 남성, 중간계까지 더 넣으면서 할 수 있는 스페셜 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제 농담으로 그랬어요. 오늘 방송 잘 되면 내가 고정을 박아 넣어줄 수도 있어 라고. 과연 그는 고정을 꿰찰 것인가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요즘 입 좀 턴다는 홍석천의 개보석함의 리스트 중에 하나죠. 우리 백호씨 모셔봤습니다. 어서오세요. 리프레쉬. 안녕하세요 어머니. 잠시만요. 예. 아니 들어오라고 했는데 예. 신음소리부터 뭐 하시는지. 제가 LGBT계 카리나여가지고 또 목디스크 춤을 또 준비해봤어요. 목디스크 댄스였어요. 다시 네. 5, 6, 7, 8 리프레쉬. 사실 저는 매보자여가지고 춤을 좀 잘 못 추긴 합니다. 앉으세요. 예. 자, 간략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돌돌 채널에 출연하고 있는 백호라고 하고요. 그 음지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저는 야구도 메이저리그가 있고 마이너리그가 있잖아요. 저는 완전 마이너리그에서 이제 잘 활동하고 있고. 근데 어쨌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 그 게이분들이면 남자 입장을 잘 모르는 거 아니야? 아니죠. 왜요? 왜냐면은 게이도 데뷔라는 시기가 있어요. 데뷔하기 전에는 여자를 만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머, 여자친구 사귀어본 적 있어요? 당연히 있죠. 언제까지? 24 정도? 그럼 실제 본인도 그냥 이성애자처럼 4명 정도. 여자친구 4명이나 사귀었어요? 네, 저 인기 많았어요, 여자들한테. 피아노과 나와서? 실용음악 건반가. 많이 꼬셨죠? 네. 사랑한다 말하고 날 안아줄 때 아르페지오 하면서 제가 많이 꼬시긴 그래서 했죠. 여자의 심리를 잘 안다? 당연하죠. 그럼 언제부터 나는 이쪽으로 데뷔를 해야겠다? 근데 이거 조금 매운맛이 있는데 제가 좀 성관계를 하잖아요, 사랑하게 되면. 근데 여자를 만나서 성관계를 하는데 네, 그때 이제 뭔가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혼자 이태원에 가서 이제 데뷔를 하게 된 거죠. 그 전까지는 여자를 정상적으로 잘 만났습니다. 이태원 만남의 광장이네요. 자, 오늘의 연애 특강 제목입니다. 언니, 결혼에 속궁합이 중요할까요? 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끙끙 앓다가 똑순이 언니에게 털어놓아 봅니다. 안녕하세요. 3년의 연애 후에 결혼을 두어 달 앞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남자친구는 저보다 2살 많은 배려심 많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세심해요. 주변에서 이렇게 다정하게 말하는 남자는 처음 본다라고 할 정도로 다정한 사람이고 경제적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저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게 너무 느껴지고요. 이거 너무 중요하지. 출산에 대한 얘기도 종종 나누었고 둘 다 나이가 있으니까 결혼 전에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 뭐 요즘 혼수로 아기는 경사지 하면서 피임도 하지 않기로 했어요. 예식장을 예약한 후로는 임신 관련 검사도 싹 다 받고 영양제도 챙기기 시작했고 예식 후에는 적극적으로 시험관 진행하자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근데요, 저희가 3년 동안 잠자리 횟수가 손으로 셀 수 있을 정도의, 남자친구한테 여러 차례 얘기를 해봤어요. 장난스럽게 얘기도 해보고 심각하게도 얘기도 했었네요. 그때마다 본래 그러진 않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성욕이 줄어든 건 사실이다. 체력 관리하겠다. 뭐 병원도 가보겠다. 노력하겠다. 말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개선되지는 않았어요. 제 적극적인 노력조차 거부했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제가 적극적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 슬퍼. 눈물 한 방울 또르르 하면서 써주셨고, 저도 점점 얘기조차 꺼내지 않게 됐는데
어느 날 산부인과를 다녀오고 나서 울컥하더라고요. 나는 뭘 위해서 임신을 준비하는 건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친구들은 결혼은 무조건 다정한 사람이 최고라고, 뭐 속궁합 그런 거 잠깐이라고, 육아에 지치고 호르몬 변화도 겪으면서 다들 열정보다는 정으로 산다니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저희는 단 한 번도 뜨거웠던 적이 없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너무 슬픈 구절이에요. 단 한 번도 뜨거운 적이 없었다? 뜨거웠던 추억을 안고 친구처럼 늙어가는 것과 처음부터 그런 추억이 없는 그쵸. 건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남자친구한테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3년이라면 짧은 시간이 아닌데 난 그 시간 동안 여자로서 먼저 이야기하기 힘든 부분을 여러 번 얘기해 왔는데 이젠 너무 지친다고요. 정말 심각성을 느낀 건지 노력을 하겠다라고는 하는데 문제는 제가 이제 마음이 식어버린 것 같아요. 평소와 똑같이 다정하게 하는 남자친구의 말과 행동이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많이 노력했나 봐요. 자존심이 다친 건지 뭘 해도 이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문제는 이제 결혼이 50일 정도 남은 상태라는 거예요. 모은 재산은 모두 합쳐진 상태고 말이 돈 거지 사실혼 상태라고 봐야겠네요. 남자친구가 남자로 느껴지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큰일 났네. 어색해요. 사실 남자친구가 뭐 객관적으로도 그렇게 외모가 좋은 편은 아닌데 이제 왜 웃어요? 너무 솔직하셔가지고. 이제 저희는 진짜 제보자가. 실제 사연이라니까. 이제 모든 콩깍지가 벗겨져 버린 거죠. 아이고. 저는 눈물로 파혼을 얘기하고 남자친구는 본인을 믿어달라고 설득을 하고 저는 이미 너무나 차갑게 식어버렸는데 애초에 뜨거운 적 없던 우리가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혼보다는 파혼이라는데 극복하지 못할 수도 있는 문제를 안고 시작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정말 좋은 사람인데 극복하지 못해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 문제일까요? 언니처럼 50대가 되면 괜찮아질까요? 라고 사연을 하시면서 끝에 덧붙인 댓글이 있어요. 참고로 남자친구는 개인은 분명하게 아니고요. 저는 이전에 2번의 장기 연애, 5년 이상 10년 미만을 했고 현실적인 문제로 이별을 했지만 이런 고민은 아예 해본 적도 없어요. 전 남친이 계속 생각나요. 저 일단 좀 눈물 좀 식히고 갈게요. 진짜 매콤하다. 오늘 사연 진짜 네. 매콤하다. 근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느끼는 게 개인은 분명히 아니라고 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끼린내가 나거든요. 조금은 자기의 정체성을 늦게 깨닫는 시기가 올 수도 근데 너무 우리가 있어요. 그쪽으로 몰아갈 필요가 없는 게 혹시 저는 이제 제가 이 나이쯤 되다 보니까 지금 나이가 본인이 30대 후반이고 자기보다 2살이 많은 남자라 했잖아요. 그럼 40 정도 됐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발기부전이 온 남자가 많아요. 그리고 실제 성욕이 확 맞아요. 꺾이는 시기가 온대요. 너무 근데 심하구나. 어쨌든 중요한 건 3년을 사귀었는데 둘이 했던 횟수가 손가락에 꼽힐 그건 정도. 말이 이거는 안 돼요. 너무 문제가 네. 있는 거지. 근데 일단은 이게 이제 여자로서 사람으로서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감정의 핵심 중에 하나가 성적 침략이야. 둘만 할 수 있는 행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한 번이라도 뜨거웠었던 적이 있으니까 애를 낳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거의 화라산이었죠. 갑자기? 그렇죠. 저도 한때는 활활 타던 네. 때가 있었는데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사실 결혼을 해본 이제 기혼자로서 그게 절대 중요하진 않습니다. 가 답인데 외모나 이 성적인 서로 맞음은 지역 예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중에 8강 막 월드컵 가고 막 진짜 슬픈 건 뭔 줄 알아? 지역 예선을 통과 안 하면 본선을 못 나가. 그래서 제가 아까 눈물부터 흘리고 시작한 거예요. 결혼 생활이라는 건 성실도와 신뢰도가 더 중요해요, 사실. 속궁합보다. 근데 과연 궁합이 결혼 생활에 진짜 중요하지 않은 걸까? 결혼까지 가 마라를 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혼인 전에 꼭 해야 되는 체크리스트가 바로 성적 호환이라고 합니다. 거기 성욕, 선호도, 표현 방식, 친밀하게 대화로 다 이미 좀 얘기를 해서 핵심 대화 주제로 잘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정리가 되어 봐야 되는 거죠. 나도 같이 없으면 괜찮은데 나는 그냥 평균치인데 원래 좀 성욕이 이렇게 너무 적은 사람? 자기랑 그러니까 레벨이 안 맞는. 이렇게 막 비대요. 왜 이래 가족끼리 뭐 이러면 막 되게 막 너무 여자로서 너무 뭐하노 수치스러울 창피하잖아. 것 같아. 그쵸? 그렇게 거절당해 본 적 있어요? 있죠, 당연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뭐 저라고 뭐 항상 100% 성공하진 않았겠죠? 너무 민망해요. 어떤 식으로 거절당해 본 적 있어요? 그냥 뭐 손목치기 당한다던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술자리에서 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턱 이렇게 치는 깜짝이야. 이렇게 너무 아프기까지 해요. 민망한데. 그래서 이게 마음과 몸이 같이 다쳐요. 그러면 백호 씨한테 묻는다. 예. 너무
너무 모든 면에서 나랑 안 맞고 외모도 어디 친구한테 데리고 가기도 창피하고 네. 근데 너무 그게 잘 맞는 사람과 어. 너무 모든 게 다 완벽하고 나의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인데 몸이 안 맞아. 둘 중에 누구? 이 채널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채널이었나요? 밸런스 게임을 갑자기 지금 상상을 했는데 너무 지옥인 거예요, 저는. 둘 다 지옥이야? 관계가 잘 맞는 게 좋아요. 어디 데리고 다니기도 창피한데도. 저만 만나면 되잖아요. 이게 차이인 거예요. 이게 LGBT 친구들의 마인드가 대부분 이럴 거예요. 왜냐?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린 결혼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 네. 뜨겁게 사랑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쵸. 사랑하고 조금 더 사랑받는 게. 자유롭고 책임 덜 질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뜨거운 사람이 더 좋다라는 거. 따뜻한 사람보다. 저는 따뜻한 사람이에요. 따뜻한 사람이요? 진짜 무능보다 더 싫은 게 무심이에요. 근데 이거 되게 명언이다. 진짜로. 이거 말려 죽이는 거죠. 그렇죠. 무관심 속에 말려 죽이는 거. 그런 거에서 약간 나의 좀 자존감이 되게 바닥을 찍고 좀 뭔가 사랑받지 못하는 그게 꼭 섹스를 해야만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뭔가 아낌을 받고 배려의 대상이 어느 순간 아니라는 거를 느끼는 순간부터 되게 좀 여자도 좀 버석버석해지고 좀 마른 낙엽처럼 돼버리는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 결혼 50일밖에 안 나왔어. 어떻게 해야 돼? 사실 진짜 이혼보단 파혼이 낫긴 해요. 그래요? 결혼보다 더 힘든 게 이혼이에요. 너무 뜨겁고 좋아서 결혼을 해도 살다 보면 서로 단점이 보이고 싫어하는 일들이 생겨요. 근데 이미 다 식은 상태에서 결혼을 한다? 매일매일이 저는 지옥일 것 같아요. 저는 이 결혼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백호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결혼 선배로서. 저 정말 팩트로 말씀드려요. 저 F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성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제보자분의 인생이 되게 중요한 시기니까 저는 스탑이에요, 무조건. 저도 주변에 일반 남성들이 있잖아요. 친구들이, 동창들도 있고 남자의 심지어 사랑- 군필자라면서요. 네, 저 해녀 출신, 해군 출신이에요. 저 전복 좀 따다 왔어요. 서해 앞바다에서. 근데 어쨌든 일반 남자들은 정말 팩트로 말씀드리면 사랑과 성욕은 비례해요. 정말 이건 팩트예요. 와, 뼈 아픈 말이다. 네, 그래서 그 말씀 정확히 드리고 싶어요. 왜? 정말 인생의 중요한 시기시니까. 사랑과 성욕은 비례하는 거 맞아요? 거의 그렇긴 한데 대부분이 그렇죠. 피디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그럼 어디 사세요? 저는 의정부 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갈게요. 네, 전 그게 궁금했어요. 아니, 방송에 남자 섹시하잖아요. 귀가 싶어요. 최 PD님 괜찮아요? 전기 충격기 사요. 전기 충격기. 와서 누가 뒤에서 입 틀어막고 끌고 갈 수도 있으니까. 저 마지막으로 좀 제보자님 네. 걱정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아까 말라 죽어간다는 표현 쓰셨잖아요. 햇빛과 물과 사랑과 애정을 계속 받아야 그 꽃이 건강하게 자라내고 열매를 맺잖아요. 저렇게 가다간 제가 봤을 땐 향기 없는 조화밖에 안 돼요. 여자는 올라가는 사랑을 하잖아요. 약불에서 중불에서 강불로 가는 맞아, 사랑을 맞아. 많이 하고 사랑할수록 점점 뜨거워지죠. 남자는 센 불에서 중간 불, 약한 불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떨어지는 걸 지켜보는 게 너무 슬픈 거죠. 너무 슬퍼. 애초에 끌지 않은 이 사람. 과연 이분은 죽어도 개인은 아닙니다라고 여자친구가 선 그으셨지만 혹시 성욕 없는 내 남친? 남자한테 성욕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감별법 같은 거 있어요? 손목 디테일 같은 거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커피만 들어도 게이들은 다 이렇게 들어요. 근데 일반 남자들 대부분 이렇게 들어요. 약간 이게 이게 팔꿈치보다 위로 올라와 있으면 좀 개그널이에요? 개그는 좀 많아요. 확률적으로. 이게 게이들이 손목이 가벼운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팩트 자꾸 두드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손 동작이 많다던가 제스처가 조금 오바스럽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개그널의 첫 번째 신호. 두 번째, 립밤을 바른다. 시도 때도 없이. 포인트는 시도 때도 없이예요. 제가 정말 웃겼던 게 뭐냐면 클럽에 갔어요. 제 친구도 한 7명이 있었거든요. 립밤 좀 빌려줬는데 7명이 다 꺼냈어요. 약간 요술봉 꺼내듯이. 최 PD님 호주머니에 립밤 있어요? 다음 주에 한번 갈게요. 그리고 약간 눈빛 같은 것도 살짝 있긴 하죠. 어떤 눈빛? 눈빛이 이제 일반 남자는 저희로부터 굉장히 라이트하게 그냥 이렇게 하면 라이트한데 일단 끼부릴 때는 왜 이렇게 고개를 45도로 올려요? 왜 이렇게 콧구멍을 보여줘요? 코 수술을 잘 됐나 봐달라고? 이거 귀예요. 귀가 3개예요. 말씀하세요. 잘 모르겠는데. 지피지기면 백장백수.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를 한번 써보세요. 나에게 연애나 결혼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 그게 나는 신뢰, 안정감, 뭐 사랑받고 있음, 흔들리지 않는 관계, 뭐 이런 것들인가? 아니면
좀 더 뜨거운 사랑, 육체적인 육체적인 것들에 대한 비중이 몇 %인지도 써보고. 적는 거 진짜 중요한 거 아, 같아요. 이거 써봐야 돼. 네, 써서 써야 돼요. 글을 무조건, 맞아. 저도 생각하면 막 써갈기거든요. 무조건. 일단은 이 성적인 이슈가 결혼의 생활의 다는 아니지만 결혼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확인해야 될 중요한 주제인 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마음이 식은 후에는 이게 진짜 회복이 어려운 감정들이라는 게 반드시 있다는 거는 좀 둘이 드러내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둘이 있어도 귀찮지 않을 때 하는 게 결혼이잖아요. 근데 혼자 있는 건 안 외로운데 이 사람이 있으면 더 외로워. 더 슬픈 거죠. 그러면 더 슬프니까 그 결혼은 좀 미루거나 멈출 필요가 있어 보여서 이게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50일 밖에 안 남은 게 아니라 50일이나 골든타임이 남은 겁니다. 어머! 오늘 우리 맞잖아요. 백호 씨 입에서 꿀 나와. 양봉장이야. 오늘 왜 이렇게 말 잘해? 대본 보고 연습했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 기회를 살릴지 안 할지 뭐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50일이나 남은 거죠. 인생의 가장 큰 결정에. 자,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순간은 감정과 몸이 먼저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의 고민 나만 이상한 게 아니니 내 감정을 잘 찬찬히 써서 들여다보시고 슬기롭게 잘 해결하시길 바래요. 또 더 많은 사연 궁금하시면 사랑받으세요. 여기 아래 이메일로 사연 주시면 안산의 연애 특강 또 다음에 핫뜨거 마라맛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